뭐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 라는 이제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네,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 라는 이제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건강한 음식이죠. 주로 알려진 대표적인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은 라이코펜입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죠. 간 건강, 심장 건강, 혈관까지도 너무나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또 지방 대사를 돕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몸 전체 신진대사에 어느 곳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되거든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에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여러 이제 소스들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또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요리했을 때 그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요리했을 때 감칠맛이 나오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G라고 하는 그거에 많이 중독됐다라고 해서 라면 같은 거 계속 중독성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글루탐산 성분인데요. 토마토에 이 성분이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할 때 그 소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감칠맛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오미의 하나잖아요. 먹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감칠맛을 내는 여러 소스들의 원료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인체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고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아요. 머리카락도, 우리 세포도, 손톱도, 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과 면역세포들, 면역물질까지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보통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도 15%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 특히 헬스하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함량을 또 굉장히 올립니다. 20%, 30%까지 올리는데 장기적으로 20%, 30% 이상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노폐물 대사로 인해서 이 신장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함량이 10% 미만으로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0% 이상, 심지어 이제 20% 정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장기간 먹었을 때 그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또 토마스 캠벨 부자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구라는 거대한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역학조사하면은 이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를 굉장히 최고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원래 목적한 바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정말 꼭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걸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와 부자 어린이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로 인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고기를 먹지 못한 채식 위주의,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더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20% 이상 먹게 되면 반드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되어 있고 20% 이내로 두셔야 됩니다. 심지어 가장 성장기에 있는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에서 7% 범위 안에 있는 단백질을 먹고도 아기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이 성인, 다 자란 이 성인들이 5% 이상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99% 일치하고 있는 유인원들도 하루에 5% 미만의 곤충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노폐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량을 10% 이내로 5%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줄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한 7년 정도 계속 아침에 씹어서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일을 씹어서 먹는 방법 외에도
좀 다양한 응용 방법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안전하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절대 즙을 내서 먹거나 과일만 갈아서 드시면 이 당분이 쪼개지면서 수분으로 바로 혈액으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착즙의 형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야 위험한 게 없지만요, 그걸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좀 다채롭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때 과일과 채소, 물의 비율을 1대1대1로 과일의 당분을 3분의 1로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배합으로 채소를 섞게 되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케미컬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하루에 13잔의 이 녹즙을 먹여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사과, 당근, 케일, 샐러리, 양배추 이런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독소들을 빨리 빼내고 해독 장기인 간과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스무디로 제가 클렌징 스무디를 여러 배합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몸에서는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 간과 장이죠. 이 장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결국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몸의 해독이죠. 해독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과일과 채소의 배합을 저는 스무디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스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착즙해서 먹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착즙을 하는 순간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는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암 환자처럼 하루에 7잔 이상 녹즙을 먹어야 될 때는 녹즙은 착즙해서 드셔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이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많이 먹는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식이섬유를 제거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의 비율을 1대1대1로 나눠서 스무디 형태로 다 드시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로 사과를 드실 때 사과와 당근, 사과와 양배추, 사과와 케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드실 수가 있고, 바나나도 다른 과일을 가는 것보다는 바나나와 양배추, 바나나와 양상추, 또 바나나와 당도가 더 적은 아보카도 이런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할 점이 당분이 많은 것들끼리는 절대 갈지 않는다. 과일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채소를 같이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킨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